네. 이 피부는 겉으로 드러나는 곳인 만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토피는 참 반갑지 않은 불청객일 겁니다. 아토피를 앓고 계신 분들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신지 저희가 직접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목, 팔, 다리 이 여기가 증상이 가장 심하거든요. 그래서 간지러우니까 끓게 돼요. 아기가 끓으면 여기 주위가 빨갛게 되거든요. 빨갛게 되고 그러면 또 피가 나요. 그러니까 피가 나면서 아기가 막 징징거리면서 막 울거든요. 그 울고 나면 닦지 않고 계속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되었거든요.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게 가장 불편하거든요. 아기가 밤이 되면 아토피가 더 심해져요. 간지러움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끓다가 또 피나고 그러면 또 울다가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아기 이제 시원하라고 옷도 벗겨주고 옷 벗겨주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애기 목욕을 시키고 거기다가 보습제를 바르면 약간 가려움증이 덜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아침이 되고 정말 이 아토피 때문에 애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생활하기가 참 힘들어요. 네, 아이가 이렇게 아프게 되면은 부모님들까지 함께 그 질병을 앓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아토피는 정확한 원인이 또 밝혀지지 않아서 치료에 더 애를 써온 것이 사실인데요. 원장님은 이 아토피의 원인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이번에 개발한 피레토세라피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바로 그 심부 온도의 저하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피레토세라피 그리고 심부 온도의 저하 참 생소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을 이제 좀 들어볼 텐데요. 원장님께서 그렇다면은 이 아토피의 원인을 심부 온도의 저하로 보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현재 뭐 실제 또 온도를 재보면요. 네. 심부 온도가 체온이 떨어져 있는 그런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심부 온도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죠. 네. 그래서 이 심부 온도는 체온 중에서도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심부 온도라고 그러고요. 네. 그 다음에 피부 온도는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를 피부 온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태열의 어떤 개념을 보시면 우리가 아토피의 환자들이 대체적으로 다 피부에 발적 현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피레토세라피에 있어서는 피부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 있고 심부 온도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들 보면은요, 밤에 더 많이 긁고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이것도 심부 온도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후 6시부터 네. 오전 6시까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수면 동안에 심부 온도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네. 특히 새벽 1시가 되면 더 이제 최저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심부 온도가 떨어지면 반대로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네네.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네네. 네. 그렇다면 이 자연적인 시간 말고요. 네. 생활 속에서 심부 온도를 떨어지게 만드는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피레토세라피에 있어서는 구강으로 들어가는 네. 모든 물질 자체가 차가운 것이 하나의 심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네. 약물 중에서도 항생제가 대표적인 그 약물이 되겠고요. 네. 실제 이제 항생제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을 죽여야 되는데 그걸 이제 동사시켜서 죽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항생제가 대표적인 심부 온도를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해열제, 또 면역 억제제, 또 스테로이드. 그리고 이제 한약 중에서도 청열제, 몸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약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심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식품 중에는 찬 음식들, 찬 음식, 예. 찬물도 마찬가지로 심부 온도를 떨어뜨리게 되고요. 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팥빙수. 네. 그 이외에도 이제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네. 그러한 이제 식품들이 되겠는데 과자, 뭐 방부제, 그러니까 색소제, 예. 뭐 감미료, 조미료 이러한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심부 온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네네. 특히 이제 열 발생량을 줄이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환경적으로 우리가 잘 알려진 이제 알레르겐들, 뭐 진먼지다, 또 곰팡이다,
꽃가루다, 동물의 털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노화에 의해서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체온이 떨어지고 네. 또 이제 우리 그 한방에서 말하는 사상 체질적으로 소어민이라든지 태어민들한테 체온이 떨어져 있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요, 실제로 그 내원한 환자분들 심부 온도를 측정을 하실 텐데 떨어져 있나요? 네, 대체적으로 대부분 다 떨어져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이제 체온을 재게 되면은 네. 36.5도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대체적으로 아토피 환자들은 한 0.5도에서 심한 경우는 1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야지 또 올바른 치료가 가능할 텐데요. 말씀하신 그 심부 온도 측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검사들이 또 치료 전에 진행이 되겠죠. 어떤 검사들이 있는지 검사 과정을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 아토피 환자죠? 네, 지금 19개월 된 어린아이인데요. 네. 지금 몸 전신에 발적이 심하고 또 가려움증이 심해서 지금 내원한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젖병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났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네. 지금 어느 부위가 가장 많이 지금 가려움증이 심하세요? 팔꿈치 안쪽에 하고요. 팔꿈치 안쪽에 하고 무릎 뒤쪽에. 지금 현재 무릎 뒤쪽 오금 쪽 있죠? 네. 거기도 보면은 너무 가려워가지고 아토피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특히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이 관절 질환에 더 가려움증이 심하거든요. 네. 그것은 관절이 지방이 없기 때문에 네. 온도 변화에 굉장히 약해서 더 그런 겁니다. 네. 지금 역시 다리 쪽에. 네. 예, 전신의 심하네요. 허벅지라든지 네. 발 오금 쪽이 아니라 허벅지 쪽이라든지 전신에 다 지금 발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무릎 뒤 관절 쪽이 심하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귀라든지 그런 데 더 심하고 지금 이제 체온을 체크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들은 한 36.8도까지 나와줘야 되는데 네. 지금 35.9도 정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그 설문조사인데요. 저심부 온도 증후군을 체크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의 한 10개 이상 항목이 해당이 되면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네. 네. 자, 그렇다면은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심부 온도를 이제 높여주는 게 크게 관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피레토 세라피가 네. 한해 그 심부 온도를 올려주는 한해 치료법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 피레토 세라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이 겉에서 열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에 열을 올려줘야 된다고 하셨어요. 몸 안에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토피의 원인이 심부 온도의 저하라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심부 온도는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입니다. 네. 근데 온도가 떨어지면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 혈관이 수축이 됩니다. 네. 혈관이 수축이 되면 혈류량이 감소하고 네. 그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면은 피부 세포가 그 산소와 영양 공급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에 여러 가지 발적이라든지 또 수포라든지 심한 경우는 농포까지 생기게 되는데 바로 피레토 세라피는 떨어져 있는 심부 온도를 최적의 온도까지 끌어올려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혈관이 확장이 되고 또 혈관이 확장이 됨으로써 혈류량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혈류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 또 임파구, 또 형질세포,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의 기능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피부에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고 또 피부는 활성을 되찾게 됨으로써 피부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피부의 온도는 내려가고 또 기능이 회복됨으로 해서 아토피가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렇다면은요, 이 피레토 세라피, 이 치료법의 구체적인 방법, 어떤 치료들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지금 현재 이제 피레토 세라피는 네. 이제 우리가 순수한 이제 한약요법, 한약. 네, 한약과 그 다음에 침, 네. 또 뜸,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연고제, 네. 또 피레토 수라는 안에 그 또 물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피레토 세라피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피레토 세라피의 그 주가 되는 한약 치료. 네. 이 한약 치료가
글쎄요, 궁극적으로 어떤 효과가 아토피를 잡는지 궁금해지거든요. 지금 이제 한약 중에서 그 피레토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레토탕? 네네. 예. 이제 피레토탕이 한 27종의 한약재로 네.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약재들은 지금 우리가 뭐 청열제라든지 또 뭐 발한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약물이 구성되지만 네. 이 피레토탕은 심부 온도를 올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한약 중에서 하나의 열성이 강한 약물로 구성이 됩니다. 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심부 온도가 올라감으로 해서 혈관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학에서도 하겐 뿌아질레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건 또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 혈관 반지름과 네. 혈류량의 관계를 설명해 놓은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혈관 반지름의 4승배와 혈류량은 비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레토탕은 심부 온도를 올려줌으로 해서 혈관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혈관이 확장이 되면은 그 혈관